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오르기만 한 것처럼 글로벌 진짜 세력들은 새로운 주도 산업 섹터에 초장기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한두 달짜리가 아니고요. 1, 2년짜리가 아닙니다. 10%, 20%짜리가 아니고요. 최소 더블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평생 다시는 오지 못할 인생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오르기만 했던 삼성전자처럼 앞으로 글로벌 진짜 세력들이 장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마음먹은 이 시대의 주도 산업 섹터는 정해졌고요. 그 중에서 주도 종목들은 이미 선별이 되었습니다. 떡상할 수 있는, 아니, 떡상할 수밖에 없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인생 떡상 안 하실 거예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가 1000개가 되지 않아 매일같이 삐진 척을 하다 혼자 지쳐있는 섀도우 복서 쫌팽이 김떡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만 봐도 지금 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IQ가 160밖에 되지 않고 미래가 보이는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2시간짜리 유료 강의보다도 짧고 굵고 명확하고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좋아요 1000개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좋아요 1000개를 만들어 주셔야만 100만원짜리 리딩방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와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종목들을 최대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떡상 안 하실 거예요? 출발! 성장 섹터의 바로미터,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바닥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모습입니다. 한때 2,400만원도 이탈을 했었지만 어느새 3,100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인플레 피크는 성장 섹터의 바닥입니다. 아직은 에너지원들의 추가 하락이 나와줘야 안도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인플레 피크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메타버스 기업인 로블록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초성장주이면서 고점 대비 7분의 1 토막이 났던 처참한 종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초토화가 된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쟁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물가의 폭등, 그로 인한 고강도 긴축의 결과입니다. 다행히 하락이 멈추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게임주나 메타버스와 같은 초성장주 역시 회복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이 끝나야겠지만 그래도 물가가 확실히 고꾸라지는 것이 확인이 되어도 금리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가가 확실히 고꾸라지는 그림이 나오려면 유가나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원 가격이 좀 더 빠져야 합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워낙에 정치적인 이유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계심을 풀기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증산에 대한 시그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의심이 필요하지만 유가가 추가 하락하는 그림만 나와준다면 강한 반등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비싼 가격을 유지한다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 좋진 않지만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수요가 늘어나는 기회가 이어지는 거고요. 유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최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과 미국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당장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가장 불안한 천연가스 상황을 볼까요? 개인적으로 쌍봉을 만들고 안정을 찾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만 천연가스 역시 땅꼬마 푸틴 마음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8달러 아래로 내려와 준다면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그고 협박질을 하는 바람에 9달러를 넘어 10달러를 향하던 가격이 다행히도 8.2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러시아가 정상적으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게 된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희망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김에 메탈 가격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경기 침체 우려로 내리기만 하던 구리 가격이 돌리고 있네요.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다시 오른다고 불안할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경기가 최악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리 가격이 안정을 찾고 회복되는 흐름이라면 오히려 풍산과 같은 구리 관련 종목들도 바닥을 찍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동박 기업들의 재고 자산 가치도 회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입니다. 2차전지 동박 소재 기업들의 경우는 워낙에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빠진다고 장기 성장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구리 가격과 함께 하락하는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니켈 가격도 살펴봅시다. 주봉 차트입니다. 니켈 가격 역시 최근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양극재 기업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재 판가는 메탈 가격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최근 급락이 단기적인 외형 성장을 훼손시킬 거라는 우려에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어차피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장기 성장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빠진다고 흔들어 댄다면 언제나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될 문제입니다. 니켈 가격이 전쟁으로 인해 공매도 세력들의 강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최근에 급락도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니켈 가격은 작년 가격들 대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2차전지 생산량이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가 되는 니켈 가격이 고꾸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시대 흐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켈 가격도 최근 반등으로 물가 상승을 우려하기에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고요. 오히려 니켈의 주 수요처인 2차전지 업황이 좋다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미국의 알버말의 주가만 봐도 리튬의 가격이 매우 견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또한 양극재 기업들의 견조한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최근 하락하던 메탈 가격들이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섹터에 투심에 영향을 주는 테슬라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견조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를 봐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좋게 볼 수는 없어도 여전히 최근 시장 상황이 워낙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고 있고요. 금리가 많이 빠졌죠? 3.5%까지 육박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6%대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를 반영하고 암시하는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최근까지 3% 위에 머물렀지만 내려왔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앞으로의 정책 금리는 그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빠르면 연말에 금리 인하를 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죠.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엔 금리 인하기에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루하다고 채널을 돌리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엔 전쟁도 끝나고 금리도 인하하면 강세장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저희 현재까지의 전망은 그렇지만 향후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전망을 업데이트 해가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니 대표 성장주이자 기술주들이 꿈틀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의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처참한 자리를 탈출하며 구름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만들어냈고요.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고 하반기조차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구글 역시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에서의 박스권 상단 탈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 보이는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 역시 더 빠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버티려는 힘이 느껴지고요. 구글이나 메타는 한두 달 전과 같은 시장 분위기였다면 지금도 고꾸라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실적과 상관없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고요. 실적에 따라 반등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이 좋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하방이 제한적이라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떡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많이 있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고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의 최근 추세를 보면 GM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포드는 좀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실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반등력은 피해가 컸던 부품주들이 더 좋지 않을까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통화정책의 변화와 인플레 피크 기대감으로 최악을 지나고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은 경기가 최악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새로운 악재만 없다면 다시 고꾸라지는 흐름보다는 경기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눈치보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램 업황의 경우는 내년 2분기 정도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횡보하거나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하는 흐름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업황 개선의 기대감을 노려야 하고요. 내년 금리 인하기에 도래한다면 경기 회복과 함께 주가의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경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업황 예측이 어렵고 투자 난이도가 있으니 매수는 파리만 날리는 처참한 자리에서 하고 향후 업황이 개선되는 시점부터는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처참한 것은 변함없지만 극단적인 가격을 받기 때문에 당장은 보유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장기적인 분할 매집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오랜만에 25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잠깐 내려왔던 것을 제외하면 3개월 반 만인 것 같네요. 무시무시한 물가가 현실이 되면서 시장도 놀라 자빠졌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강도 금리 인상의 빅스 지수가 30을 훌쩍 넘기는 공포가 엄습했었습니다. 새로운 변수만 없다면 지난 물가 이상을 보기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최근과 같은 고강도 금리 인상은 일시적인 극악 처방이었을 뿐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안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멤버십을 통해 공포심리 지수가 25를 넘어가야 분할 매수 정도 고민해 볼 수 있고 30을 넘기면 그냥 물려도 살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는데요. 그동안 공포가 가득한 처참한 시장 상황이 이어왔기 때문에 이미 현금은 다 소진이 되었어야 하고요. 지금은 보유하며 시장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악재들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지만 분명 좋아지고 있고요.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심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가능성은 작지만 혹시나 한 번 더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때를 기다리면 되고요. 요즘처럼 분위기가 좋을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찌저찌 해도 최악의 인플레는 지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악의 통화 정책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미국 FOMC 회의와는 달리 앞으로의 FOMC 회의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문제일 뿐 전쟁도 어차피 영원하지 못하는 이슈이고요. 장기화가 되더라도 이미 시장은 전쟁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기도 끝날 거고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엔 높은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기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다시 변수가 발생하여 시장이 다시 바닥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기회가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회복장과 반등장을 거쳐 금리 인하기에 도래하는 강세장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악재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고요.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모두가 상상하지 못하는 저 위를 보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떡상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랑합니다. 화이팅!